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희고 올해 71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무조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경북 구미시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을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온몸이 쑤셔도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왜요?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제 젊음과 힘 그리고 모든 꿈은 다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입고 싶은 옷 하나 못 사도 아들 학용품은 늘 최고로 사줬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저는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구나 싶었는데 그럭저럭 의지하며 살던 어느 겨울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아침에 오늘 날씨 참 춥네 하고 나간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혼자가 된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누구와 대화할 사람도 없고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았습니다. 가끔 이웃집게 짖는 소리만 들려도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하며 위로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제는 며느리랑 같이 사시면서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손주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갈까? 괜찮을까? 하지만 아들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가족이 함께라면 다시 웃을 수 있겠지. 손주도 돌봐주고 며느리 집안일도 도와드리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30년 넘게 살던 구미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가 사는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손주를 매일 보고 아들 얼굴을 자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할머니 하며 달려오는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동안의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출근 전에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하며 인사하고 며느리도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하더군요. 저는 기뻐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손주 돌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묘한 갈등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주에게 간식을 주면 며느리는 어머님, 정해진 시간에만 주세요. 밥 먹기 전에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엔 요즘은 육아법이 달라졌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빨래를 개어 놓으면 어머님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서요.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저는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어머님 괜찮아요. 뭘 말해도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물 한 잔 마시러 부엌 나가는 것도 심지어 기침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할머니 레고 같이 만들어요. 하는 손주에게 달려가면 며느리가 할머니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하자. 제가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며느리가 싫어하는 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틀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깨달았어요. 아들과 함께 산다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요. 매일매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30년을 살던 내 터전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6개월을 그렇게 살다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말했어요. 얘야,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 옆에서 사는 게 편치 않다. 며느리도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내 삶을 살겠다.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뭐가 불편하세요?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얘야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너희들 눈치 보지 말고. 그 다음 주에 짐을 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경북 의성에 내려와 작은 집을 얻어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집이지만 여기가 제 궁전이에요.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채소와 꽃을 심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예전에는 고독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지나가는 고양이.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평안을 찾았어요.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일몰을 봅니다. 이런 게 진짜 여유구나 싶어요. 지금 돌아보면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았던 6개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첫째,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삶이 있어요. 둘째, 노년에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것.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해요. 셋째,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하고 텃밭에 물 주고 간단히 아침 먹고 오전에는 시장 보러 나가요. 여기 할머니들이 참 정겨워요. 명희야, 오늘 뭐 해 먹을래? 하며 서로 안부 묻고 점심은 제가 키운 채소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뜨개질하거나 TV 보거나 날씨 좋으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산책도 하고요. 여기는 공기가 정말 맑아요. 저녁에는 가끔 아들한테 전화해서 잘 지내냐? 묻고 손주 목소리도 듣고 이제는 서로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자식 곁에 가서 살까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함께 살고 계신데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70살 먹어서야 깨달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라고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아플 때 혼자라는 게 두려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외로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이 들었다고 자식들 뒤만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의 저는 매일 새롭게 웃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오늘은 상추가 더 자랐네 하고 햇볕을 쬐면서 날씨 참 좋다 하고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며 감탄하기도 하고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